계집년은 밥이나 차려 이년아. 야, 이 새끼야. 나 쓰리스타야. 죄송합니다. 식모년아 밥이나 차려 감히 쓰리스타한테 물을 뿌리고 식모년이라며 욕설을 퍼부은 미친 중령의 최후. 식당 이모로 위장 잠입한 여군 중장이 썩어빠진 대대장을 참교육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시면서 청취하고 계신가요? 각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강원도 양구군 펀치볼이라 불리는 해안면의 가장 깊숙한 골짜기에는 겨울이면 영하 30도까지 떨어지는 혹한의 땅이 있다. 그 험준한 산악지형에 자리 잡은 육군 21사단 예하 백호대대는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요새와도 같았다. 1월에 매서운 칼바람이 불어닥치던 어느 날 오후 대대 취사장 뒷문으로 낡은 등산복 차림의 중년 여성이 들어섰다. 헝클어진 파마머리에 색이 바랜 목도리를 두른 그녀는 인근 읍내에서 일손을 도우러 온 민간인 조리원처럼 보였지만 그 정체는 대한민국 육군 본부 감찰실장 천수련 중장이었다. 그녀는 며칠 전 병사들이 굶고 있다는 충격적인 투서를 받고 신분을 위장해 잠입한 참이었다. 취 사장 안은 밖보다 조금 덜 추울 뿐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바닥은 기름때와 물기가 엉겨붙어 검게 변해 있었고 천장의 환풍기는 고장난 채 덜덜거리는 소음만 내뱉었다. 천수련이 들어서자마자 코를 찌른 것은 구수한 밤 냄새가 아니라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역한 비린내와 곰팡이 냄새였다. 취사반장인 김상사는 난로 옆에 다리를 꼬고 앉아 스마트폰 게임에 열중하고 있었다. 저기요, 인력사무소에서 왔는데요. 천수련이 쉰 목소리를 내며 다가가자 김상사는 고개도 들지 않고 손가락만 까딱거렸다. 아, 펑크난 조리원 대신 온 아줌마야? 왜 이제 와? 저기 가서 파나 다듬어. 오늘 메뉴 소고기 무국이니까. 천수련은 끓어오르는 화를 억누르며 조리대 앞으로 갔다. 식자재 창고의 상태는 처참했다. 문은 얼었다 녹기를 반복해 스펀지처럼 푸석거렸고 대파는 누렇게 떠서 진물이 흐르고 있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소고기 무국에 들어갈 고기였다. 정량대로라면 수북이 쌓여 있어야 할 소고기는 온데간데 없고 비계가 덕지덕지 붙은 자투리 고기 몇 덩이만이 핏물이 빠진 채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저기 반장님, 고기가 이것밖에 없나요? 이 많은 병사들 먹이기엔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천수련의 물음에 김상사가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 아줌마가 뭘 안다고 참견이야? 요즘 애들 배가 불러서 고기 없으면 밥 못 먹나? 그냥 다시다 팍팍 넣고 끓여. 국물 맛만 나면 되지 말이 많아. 본격적인 점심 준비가 시작되었다. 천수련은 취사병들을 도와 밥을 안 치고 국을 끓였다. 말이 좋아 국이지 그것은 맹물에 간장과 조미료를 들이부은 검은 소금물이나 다름없었다. 취사병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어두웠다. 그들의 손등은 동상에 걸려 벌겋게 부어올라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반창고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훈련을 마친 병사들이 식당으로 몰려들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식사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었다. 마치 사료를 배급받으러 온 가축들처럼 생기 없는 눈으로 식판을 들고 줄을 섰다. 천수련이 국을 퍼주기 위해 국자를 들었지만 건더기가 없어 국자에는 맑은 국물만 담겼다. 그때였다. 한 일병이 배식을 받다가 손이 얼어 그만 식판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다. 그러자 난로 옆에 있던 김상사가 벌떡 일어나 달려왔다. 야, 이 새끼야. 눈 안 똑바로 뜨고 다녀. 아까운 밥을 엎어? 김상사는 군화발로 바닥에 떨어진 밥과 반찬을 지시겨버리며 병사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병사는 고통에 얼굴을 일그러뜨리면서도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천수련이 참다 못해 나서려 하자 옆에 있던 취사병이 급히 그녀의 옷소매를 잡아당겼다. 이모님 나서지 마세요. 그러다 이모님까지 봉변당해요. 저 사람은 약과예요. 진짜는 따로 있어요. 천수련은 주먹을 꽉 쥐었다. 병사들이 먹는 밥은 밥이 아니었다. 쌀은 묵어서 냄새가 났고 김치는 쉬어 터져 흐물거렸다. 그런데도 병사들은 그 형편없는 음식을 허겁지겁 입에 넣었다. 맛이 있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였다. 훈련으로 지친 몸을 유지하려면 열량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잔반통은 텅 비어 있었다. 버릴 음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부족해서 바닥까지 핥아 먹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천수련의 눈가가 파르르 떨렸다. 이 부대의 병사들은 굶주리고 있었다. 그것도 아주 처절하게. 점심 배식이 거의 끝나갈 무렵 식당 밖이 소란스러워지더니 육중한 군화 발소리가 들려왔다. 대대장 마동탁 중령의 등장이었다. 그는 깔끔하게 다려입은 어급 전투복에 가죽 장갑을 끼고 손에는 지휘봉을 든 채 거만하게 식당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뒤로 부관인 박소대와 몇몇 참모들이 굽실거리며 따르고 있었다. 마동탁은 병사들이 밥을 먹는 홀은 쳐다보지도 않고 안쪽에 마련된 간부 전용 식당으로 직행했다. 천수련은 행주를 들고 식탁을 닦는 척하며 간부 식당 쪽으로 접근했다. 그곳의 풍경은 밖과 완전히 딴 세상이었다. 테이블 위에는 휴대용 가스 버너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서는 마블링이 선명한 최고급 한우 등심이 지글지글 익어가고 있었다. 밖의 병사들은 고기 구경도 못한 소금물을 마시고 있는데 지휘관이라는 자는 대낮부터 고기 파티를 벌이고 있는 것이었다. 마동탁은 의자에 삐딱하게 기대앉아 젓가락으로 고기 한 점을 집어 입에 넣고는 오물거렸다. 야, 취사반장. 고기가 왜 이렇게 질겨? 내가 횡성에서 공수해 온 거라니까. 보관을 어떻게 한 거야? 김상사가 달려와 머리를 조아렸다. 죄송합니다, 대대장님. 숙성이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에잉, 밥맛 떨어지게. 야, 박 부관, 술 좀 가져와봐. 반주 한잔 해야지. 대대장님, 오후에 사단 화상 회의가 잡혀 있습니다만. 시끄러워. 내가 마시라면 마시는 거짓말이 많아. 그리고 여기 물이 왜 없어? 야, 거기 아줌마. 마동탁의 시선이 구석에서 청소하고 있던 천수련에게 꽂혔다. 천수련이 천천히 고개를 들자 마동탁은 인상을 찌푸리며 손짓했다. 그래, 너. 멍하니 서 있지 말고 물 좀 떠와. 시원한 냉수로. 천수련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꾹 누르고 정수기에서 물을 받아 쟁반에 받쳐들고 갔다. 그녀가 테이블 위에 물컵을 내려놓으려는 순간 마동탁이 갑자기 손을 휘저으며 컵을 쳐버렸다. 악! 차가운 물이 천수련의 낡은 등산화와 바짓단에 쏟아졌다. 그러나 마동탁은 사과는커녕 혀를 차며 빈정거렸다. 아줌마 센스가 없네. 고기 먹을 땐 탄산 음료나 숭늉을 가져와야지 맹물을 가져오면 어떡해? 머리는 장식으로 달고 다니나? 주변 간부들이 킥킥거리며 비웃음을 흘렸다. 천수련이 차갑게 가라앉은 눈으로 마동탁을 노려보자 그는 기분이 나쁘다는 듯 테이블을 쾅 내리쳤다. 이게 어디서 눈을 그렇게 떠? 주제 파악 못하고. 야, 박 부관, 어디서 이런 재수 없는 아줌마를 데려왔어? 교육 안 시켰어? 죄송합니다. 급하게 구하느라. 마동탁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수련의 코앞까지 얼굴을 들이밀었다. 술 냄새와 고기 냄새가 섞인 역겨운 입냄새가 풍겼다. 어이 식모년. 내가 여기 온 건 밥하고 설거지하라고 온 거야. 군인이 시키면 내내 하고 길바닥이라도 기어야지 어디서 건방지게 눈을 똑바로 떠. 식모년. 대한민국 육군 중장에게 대대장이 내뱉은 단어는 상상을 초월했다. 천수련의 주먹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졌지만 마동탁은 멈추지 않고 더 추악한 말을 뱉어냈다.
보아하니 나이도 꽤 처먹은 것 같은데 집구석에서 남편한테 사랑 못 받지? 그러니까 이런 데 와서 푼돈이나 벌지. 야, 밥값 하고 싶으면 이리 와서 내 어깨나 좀 주물러봐. 오전에 순찰 돌았더니 뻐근하네. 그것은 명백한 성희롱이자 인권유린이었다. 마동탁은 낄낄거리며 자신의 어깨를 툭툭 쳤다. 천수련은 심장이 터질 듯한 모욕감을 느꼈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위해 참아야 했다. 그녀의 주머니 속 녹음기는 이 모든 폭언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손에 관절염이 있어서 힘을 못 씁니다. 천수련이 최대한 목소리를 낮춰 거절하자 마동탁의 표정이 순식간에 험악해졌다. 뭐? 관절염? 가지가지 한다 진짜. 야, 그게 집년이면 밥이나 퍼날라. 주제도 모르고 어디 감히 대대장 몸에 손을 대려고 해. 더러우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마동탁은 먹다 남은 쌈장 묻은 상추를 천수련의 가슴팍에 툭 던졌다. 박 부관 전현 눈에 안 띄게 치워. 밥맛 뚝 떨어지네 진짜. 간부들의 비웃음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천수련은 모욕감에 떨리는 몸을 이끌고 쫓겨나듯 식당 밖으로 밀려났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평범한 아줌마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 아니 전장을 휩쓸던 장군의 살기 어린 눈빛으로 변해 있었다. 간부 식당에서 쫓겨난 천수련은 살을 애는 칼바람이 부는 식당 뒤편 짬통 잔반 처리장 옆에 쭈그리고 앉았다. 옷은 물에 젖어 얼어가고 있었고 뱃속은 텅 비어 쓰렸다. 하지만 육체적 고통보다 더 참기 힘든 것은 부하들이 겪고 있는 지옥 같은 현실을 목격한 분노였다. 그때 식당 뒷문이 살며시 열리더니 취사병 강단이 상병이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다. 이모님 괜찮으세요? 아까 많이 놀라셨죠? 강단이는 봉지에서 따뜻하게 데운 건빵과 우유 하나를 꺼내 천수련에게 건넸다. 점심도 못 드셨잖아요. 이거라도 드세요. 대대장님이 원래 좀 성격이 불같으셔서 그래요. 천수련은 강단이의 손을 보았다. 가까이서 보니 상태는 더 심각했다. 손등은 터져서 피가 맺혀 있었고 손톱은 영양실조로 하얗게 일어나 있었다. 천수련이 건빵을 받아들며 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손이 왜 이 모양이야? 의무대 가서 치료 안 받았어? 강단이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의무대에 갔었는데 연고가 없대요. 대대장님이 저번 달에 의무 예산 남는 걸로 간부 휴게실에 안마의자 들이셨거든요. 그래서 약품 살 돈이 없다고. 그냥 뜨거운 물에 담그면 좀 나아요. 천수련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나라를 지키러 온 청년들이 안마의자 때문에 치료도 못 받고 썩어가는 손으로 밥을 짓고 있었다. 심지어 그 뜨거운 물조차 마음대로 쓸 수 없었다. 그리고 이모님, 오늘 온수도 잘 안 나올 거예요. 대대장님이 사모님 오신다고 관사 목욕물 데워 놓으라고 하셔서 보일러를 그쪽으로 다 돌렸거든요. 기가 막힌 노릇이었다. 병사들은 찬물에 식판을 닦느라 손이 얼어 터지는데 대대장은 관사에서 뜨거운 목욕을 즐기려 하고 있었다. 천수련은 강단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강단이 상병 하나만 더 묻자. 아까 그 고기들 그리고 창고에 있어야 할 쌀들 다 어디 갔어? 내가 모를 리 없잖아. 강단이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목소리를 아주 작게 낮췄다. 이모님, 이거 아시면 다쳐요. 그냥 모른 척하고 가세요. 나 다치는 건 상관없어. 너희들이 다치고 있잖아. 말해봐. 내가 해결해 줄게. 강단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오늘 밤이에요. 밤 11시에 후문으로 1톤 트럭이 올 거예요. 읍내에 있는 정육점이랑 식자재 마트 트럭인데
대대장님이 횡령한 고기랑 쌀을 거기다 싣고 나가서 현금으로 바꿔요. 저번 달에도 그랬고 이번 달에는 설날 대목이라 더 많이 뺄 거라고 했어요. 드디어 꼬리가 잡혔다. 단순한 부실 급식이 아니었다. 이것은 조직적인 군수품 횡령이자 범죄였다. 천수련은 강단이의 어깨를 단단히 감싸쥐었다. 고맙다, 강단아. 정말 고마워. 내가 큰 용기 낸 거야. 이모님, 근데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대대장님 뒤에 사단 참모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신고해도 소용없을 거라고. 천수련은 빙긋이 웃었다. 그 미소에는 서리빨 같은 기백이 서려 있었다. 걱정 마.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게 바뀔 거야. 내가 약속할게. 내일은 너희들에게 진짜 밥다운 밥을 먹게 해줄게. 해가 완전히 지고 양구의 산골짜기에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렸다. 밤 11시 모두가 잠든 시각. 백호대대 취사장 후문으로 라이트를 끈 트럭 2대가 은밀하게 들어왔다. 마동탁과 박소대 그리고 김상사가 나와 트럭 운전사들과 낄낄거리며 인사를 나눴다. 어이 김 사장, 이번엔 물건이 아주 좋아. 횡성 한우 어급이야. 값 좀 잘 쳐줘. 아이고 중령님 당연하죠. 이번에 골프채 바꾸신다면서요? 제가 두둑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병사들이 먹어야 할 쌀포대와 고기 박스를 짐짝처럼 트럭에 실어 날랐다. 그 모습을 어둠 속 컨테이너 뒤에 숨은 천수련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 카메라는 그 추악한 범죄 현장을 하나도 빠짐없이 담고 있었다. 마동탁, 내군 생활은 오늘 밤으로 끝이다. 그리고 내가 뱉은 그 계집년이 내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될 거다. 천수련은 붉은 녹화 버튼을 끄며 나지막이 은조렸다. 차가운 밤하늘 위로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 별들은 마치 곧 들이닥칠 정의의 심판을 예고하는 듯 했다. 식판을 엎어버릴 준비는 모두 끝났다. 폭풍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밤 천수련은 잠들지 못했다. 취사장 구석 쪽방 곰팡이가 핀 벽지에 기대앉아 그녀는 스마트폰으로 전송된 영상을 다시 확인했다. 화면 속에는 대한민국 국군 장교가 군수품을 민간업자에게 넘기고 돈봉투를 받아 챙기는 추악한 민낯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각, 천수련은 조용히 취사장을 빠져나와 아무도 없는 연병장 구석으로 향했다. 살을 애는 양구의 칼바람이 그녀의 낡은 등산복을 파고들었지만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분노의 불길은 식지 않았다. 그녀는 품 안에서 구형 피처폰처럼 개조된 암호화 통신기를 꺼냈다. 수방사 헌병단장, 그리고 국방부 검찰단 특수수사팀장. 나다. 천수련이다. 수화기 너머에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실장님, 지금 보안 회선을 쓰시는 겁니까? 위치가 어디십니까? 사령부에서는 실장님이 휴가 중이신 줄 알고 난리가 났습니다. 위치는 알 것 없고 지금 당장 내 지시대로 움직여. 강원도 양구 읍내에 있는 대박 정육점과 제일식자재 마트. 이 두 곳의 최근 3년치 거래 내역, 그리고 해당 업주들의 차명 계좌까지 싹 다 털어. 특히 마동탁이라는 이름이나 그의 처남 명의로 된 입출금 내역을 10원 단위까지 찾아내. 마동탁이라면 21사단 백호 대대장 말씀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목소리가 안 좋으십니다. 무슨 일 있으십니까? 천수련은 어금니를 꽉 깨물며 대답했다. 내 새끼들이 밥을 굶고 있다. 쥐새끼 한 마리가 곡간을 다 파먹어서 내 새끼들이 피죽도 못 얻어먹고 있어. 더 묻지 말고 동틀 때까지 자료 넘겨. 내일 아침 놈의 목덜미를 물어뜯을 준비를 마쳐야 한다. 통화를 마친 천수련이 다시 취사장으로 돌아오려는데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누군가가 비틀거리며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야간 경계 근무를 마치고 복귀하던 김일병이었다. 그는 몇 걸음 걷지도 못하고 눈밭 위에 풀썩 쓰러졌다. 천수련이 소스라치게 놀라 달려갔다. 이봐, 정신 차려. 용사님. 김일병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입술은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다. 천수련이 그의 이마를 짚어보니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저체온증과 극심한 영양실조였다. 천수련은 주저없이 자신의 패딩 점퍼를 벗어 김일병을 감쌌다. 그리고 50대라고는 믿기지 않는 괴력으로 그를 업고 의무대가 있는 본청 건물로 뛰기 시작했다. 의무대 문을 거칠게 발로 차고 들어갔지만 당직 의무병은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야, 사람이 죽어가는데 잠이 와? 군의관 어디 있어? 천수련의 호통에 깜짝 놀라 깬 의무병이 허둥지둥 대답했다. 군의관님은 오늘 퇴근하셨는데요. 그리고 해열제랑 링거가 다 떨어져서. 천수련은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다. 약장에 있는 거라곤 유통기한 지난 소화제와 빨간 약뿐이었다. 그녀는 의무병을 밀치고 직접 김일병을 침대에 눕힌 뒤 능숙한 솜씨로 관물대를 뒤져 숨겨진 포도당 캔디와 핫팩을 찾아냈다. 군 생활 30년의 경험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밤새 김일병의 손발을 주무르며 체온을 높였다. 새벽녘 김일병이 간신히 눈을 떴다. 여긴 어디입니까? 저 근무 서야 하는데. 천수련은 김일병의 손을 꼭 잡았다. 쉬어. 괜찮아. 아줌마가 다 해결했어. 죄송합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현기증이 나는 바람에. 김일병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집에 있는 엄마가 알면 속상해하실 텐데. 군대 와서 밥도 못 얻어먹고 다닌다고 하면. 그 말을 듣는 천수련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김일병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피해 맹세를 했다. 마동탁, 내 놈은 군법 회의가 아니라 내 손으로 직접 죽여버린다. 아침이 밝자마자 천수련은 다시 식당으로 돌아갔다. 밤새 한숨도 못 잤지만 피곤함 따위는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먹잇감을 노리는 독수리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오후가 되자 부대가 시끌벅적해졌다. 오늘은 마동탁 대대장이 주최하는 지역기관장 초청 민군 화합의 날 행사가 있는 날이었다. 말만 화합이지 실상은 마동탁이 횡령한 돈으로 지역 유지들과 결탁하여 자신의 뒷배를 다지는 뇌물 파티였다. 연병장 한쪽에 거대한 천막이 쳐지고 춘천에서 공수해온 출장 뷔페 차량이 들어왔다. 병사들은 식판에 담긴 멀건 똥국을 먹고 있는데 연병장 한가운데서는 숯불 갈비 냄새가 진동을 했다. 취사반장 김상사가 천수련을 발로 툭 찼다. 야 아줌마, 오늘 파티 서빙 좀 해야겠어. 간부 식당 인원으로는 부족하니까 가서 고기 좀 굽고 술 좀 따라. 옷 좀 깨끗한 거 없나? 냄새나게 진짜. 천수련은 앞치마를 고쳐 매며 대답했다. 네네 알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해야죠. 천막 안은 별천지였다. 양구 군의원, 건설업자, 경찰서 과장 등 지역 유지들이 둥그렇게 둘러앉아 있었고 상석에는 마동탁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떠들고 있었다. 아, 제가 이번에 사단장님한테 칭찬받았지 않습니까? 우리 대대가 전투력 측정 최우수 나왔거든요. 이게 다 우리 지역 선배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이죠. 마동탁은 뻔뻔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전투력 측정 최우수는 병사들의 외박과 휴가를 제한하고 혹독하게 굴려 얻어낸 결과였고 그 과정에서 부상자가 속출했음에도 모두 은폐했다. 천수련이 숯불판에 양념 갈비를 올렸다.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피어올랐다. 마동탁 옆에 앉아있던 건설업자가 천수련을 힐끔 보더니 입맛을 다셨다. 어이마 중령, 이 부대는 물이 왜 이래? 좀 젊고 예쁜 애들은 없어?
술맛 떨어지게 웬 할망구가 서빙을 해. 마동탁이 킬킬거리며 술잔을 비웠다. 아이고 형님 죄송합니다. 급하게 땜빵으로 부른 식모년입니다. 생긴 건 저래도 고기 굽는 솜씨는 쓸만합니다. 야 이년아. 고기 타잖아. 빨리빨리 안 뒤집어? 마동탁이 먹던 쌈 채소를 천수련의 얼굴에 던졌다. 상추잎이 천수련의 뺨에 맞고 떨어졌다. 천수련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고기를 뒤집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테이블 위에 놓인 마동탁의 서류 가방을 주시하고 있었다. 아까 마동탁이 술에 취해 자랑하듯 꺼내 보였던 이중 장부가 저 안에 들어 있었다. 술판이 무르익자 마동탁이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자자, 제가 노래 한 곡 뽑겠습니다. 박부관 반주기 틀어. 음주 가무가 시작되면서 분위기가 어수선해졌다. 마동탁과 유지들이 어깨동무를 하고 춤을 추는 사이 천수련은 자연스럽게 테이블 정리를 하는 척하며 서류 가방 쪽으로 다가갔다. 박소대 부관이 잠시 화장실을 간 틈이었다. 천수련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가방을 열고 그 안에 든 검은색 수첩을 꺼내 자신의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미리 준비해둔 비슷한 크기의 다이어리를 집어넣었다. 그때 화장실에서 돌아오던 박소대가 소리쳤다. 아줌마, 거기서 뭐해? 천수련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하지만 그녀는 태연하게 빈 술병을 들어 보였다. 아유, 여기 빈 병이 있어서요. 치우려고요. 박소대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천수련을 쏘아보더니 다가와서 그녀의 주머니를 툭 쳤다. 수첩이 들어있는 바로 그 주머니였다. 천수련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주머니에 든 거 뭐야? 빵 쳐넣었어? 하여간 없는 것들은 손버릇이 나빠서. 박소대가 손을 집어넣으려는 찰나 마동탁이 마이크를 잡고 소리쳤다. 야 박부관, 뭐해? 나와서 탬버린 안 흔들고. 아 예, 갑니다. 박소대는 혀를 차며 돌아섰다. 운 좋은 줄 알아. 고기 한 점이라도 훔쳐갔으면 손목 잘라버렸을 테니까. 천수련은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결정적인 증거인 비자금 장부가 손에 들어왔다. 이제 마동탁의 목숨줄은 그녀의 손안에 있었다. 그녀는 시끄러운 파티장을 빠져나와 어둠 속에서 수첩을 펼쳐보았다. 그곳에는 횡령한 식자재의 양 판매처 그리고 그 돈을 상납한 사단 참모들의 명단까지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장부가 아니라 이 썩어 빠진 부대를 송두리째 날려버릴 핵폭탄이었다. 다음 날 아침 부대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마동탁 대대장이 긴급 점호를 소집했기 때문이다. 그는 간밤의 숙취로 눈이 충혈된 채 연단에 섰다. 오늘 사단장님이 불시 방문하실 수도 있다는 첩보가 있다. 전중대 지금 즉시 막사 대청소 실시한다. 먼지 한 톨이라도 나오면 그 중대장은 옷벗을 각오해. 알았어? 병사들은 아침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걸레를 들고 뛰어다녀야 했다. 특히 취사장은 비상이 걸렸다. 마동탁이 직접 취사장 위생 상태를 점검하겠다고 들이닥쳤기 때문이다. 마동탁은 흰 장갑을 끼고 조리대 구석구석을 훑었다. 그러다 냉장고 문틈에 낀 아주 작은 고춧가루 하나를 발견하고는 불같이 화를 냈다. 이런 개빠진 새끼들. 위생 상태가 이게 뭐야? 너네가 밥 만드는 놈들이야? 돼지 여물 만드는 놈들이야? 그는 옆에 서 있던 강단이 상병의 뺨을 장갑 낀 손으로 후려갈겼다. 짝 소리와 함께 강단이의 고개가 돌아갔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야? 군기 교육대 가고 싶어? 마동탁은 분이 풀리지 않는지 강단이의 정강이를 군화발로 걷어찼다. 강단이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다. 그것을 지켜보던 천수련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섰다. 그만하시죠.
애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손찌검입니까? 식당 안의 모든 시선이 천수련에게 집중되었다. 식모 아줌마가 대대장에게 대들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마동탁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는 천천히 천수련에게 다가왔다. 뭐야? 이 미친년이 돌았나? 야,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했어? 사람이 밥 먹는 곳에서 폭력을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밥도 못 먹고 청소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밥은 먹이고 해야죠. 천수련의 목소리는 더 이상 주눅든 아줌마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낮고 묵직한 위엄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마동탁은 사태를 파악하지 못한 채 비웃음을 흘렸다. 이것 봐라. 며칠 밥 좀 먹여줬더니 아주 기어오르네. 야, 너 내가 누군지 몰라? 나 육군 중령 마동탁이야. 이 부대 왕이라고. 근데 감히 식모 주제에 훈계를 해? 마동탁은 허리춤에서 지휘봉을 꺼내 천수련의 어깨를 쿡쿡 찔렀다. 너 오늘 여기서 죽어서 나가고 싶냐? 내가 너 하나 쥐도 새도 모르게 파묻는 건 일도 아니야. 저기 뒷산에 묻히고 싶어? 그래, 당신이 왕이라고 치자. 그런데 왕이 백성을 굶기고 때리면 그게 왕인가? 폭군이지. 그리고 폭군의 말로는 언제나 비참한 법이야. 천수련이 마동탁의 지휘봉을 손으로 탁 쳐냈다. 지휘봉이 바닥에 뒹굴었다. 정적이 흘렀다. 박소대 부관과 간부들은 입을 떡 벌린 채 굳어버렸다. 마동탁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해갔다. 에이, 인연이 진짜 죽고 싶어서 환장했구나. 헌병 불러. 당장 2년 끌고 가서 영창에 쳐넣어. 아니, 그냥 여기서 반병신을 만들어놔. 마동탁이 주먹을 휘두르려는 순간 천수련이 날렵하게 그의 팔목을 낚아챘다. 억센 악력에 마동탁이 비명을 질렀다. 아, 이거 안 나? 천수련은 마동탁의 팔을 꺾어 제압한 뒤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마동탁 중령. 관등 성명대라. 뭐? 너 미쳤어? 그때였다. 콱콱콱콱 하는 굉음과 함께 식당 창문이 흔들렸다. 헬기 소리였다. 그것도 한 대가 아니었다. 곧이어 식당 문이 박살날 듯 열리며 완전 무장한 수도방 위사령부 헌병 특수임무대원들이 들이닥쳤다. 꼼짝마. 전원 동작 그만. 무기 버리고 손머리 위로 올려. 검은 대테러 복장을 한 헌병들이 순식간에 식당을 장악했다. 간부들은 혼비백산하여 바닥에 엎드렸다. 마동탁은 상황 파악이 안 돼 눈만 껌뻑거렸다. 이게 무슨. 야, 박 부관. 사단에 연락해. 테러야 테러. 그때 헌병들 사이로 정복을 입은 대령 한 명이 걸어 들어왔다. 국방부 검찰단장이었다. 그는 마동탁이 아니라 천수련에게 다가가 거수 경례를 붙였다. 절도 있고 우렁찬 경례였다. 충성. 육군 감찰실장님께 대하여 받들어 총. 그와 동시에 수십 명의 헌병들이 천수련을 향해 일제히 경례를 올렸다. 척 하는 소리가 식당을 울렸다. 천수련은 쓰고 있던 털모자를 벗어던졌다. 눌려있던 희끗한 머리카락이 드러났다. 그녀는 입고 있던 낡은 등산 점퍼의 지퍼를 내렸다. 그 안에는 그녀가 미리 챙겨 입은 정복 셔츠가 있었고 기세는 무궁화 받침 속에 빛나는 별 3개 중장 계급장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육군 중장 천수련이다. 천수련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마동탁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바지가 축축하게 젖어 들어갔다. 오줌을 지린 것이다. 마동탁, 내 놈이 찾던 그 계집년이 바로 나다. 자, 이제 누가 밥을 퍼야 할지, 누가 영창에 가야 할지 가르쳐 주마. 천수련이 마동탁을 향해 서늘한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굶주린 병사들을 대신해 내리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도파민이 폭발하는 역전의 순간
식당 안의 모든 병사들이 숨죽여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마동탁 중령의 주먹이 천수련의 얼굴을 향해 날아들기 직전 식당 전체를 뒤흔드는 굉음이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졌다. 콱콱콱콱. 그것은 단순한 바람 소리가 아니었다. 거대한 회전 날개가 공기를 찢어발기는 소리, 바로 헬리콥터의 비행음이었다. 식당 유리창이 지진이라도 난 듯 덜덜 떨렸고 식탁 위에 물컵들이 쓰러져 바닥으로 굴러떨어졌다. 마동탁은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며 허공에 주먹을 휘저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지진이야? 그가 당황하여 고함을 치는 순간 굳게 닫혀있던 식당의 정문과 후문, 그리고 창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박살나며 검은 그림자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검은 대테러 복장에 방탄 헬멧을 쓰고 MPO 기관단총을 겨눈 수도방 위사령부 헌병 특수임무대원들이었다. 천장을 뚫고 내려온 레펠줄을 타고 또 다른 대원들이 식당 한가운데로 착지했다. 순식간에 수십 개의 레이저 조준점이 마동탁과 박소대, 그리고 간부들의 이마와 가슴을 겨냥했다. 전원 동작 그만. 무기 버리고 즉시 투항하라. 반항시 사살한다. 확성기에서 터져나오는 서리빨 같은 경고 방송에 간부들은 혼비백산하여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박소대 부관은 너무 놀란 나머지 거품을 물고 다리가 풀려 책상 밑으로 기어 들어갔다. 오직 마동탁만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눈앞에는 여전히 낡은 등산복 차림의 식모 아줌마가 서 있었다. 그녀는 아수라장이 된 현장에서도 미동조차 하지 않은 채 싸늘한 눈빛으로 마동탁을 응시하고 있었다. 헌병들 사이로 육군 정복을 입은 대령 한 명이 뚜벅뚜벅 걸어 들어왔다. 국방부 검찰단장이었다. 그는 마동탁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곧장 천수련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절도 있는 동작으로 거수 경례를 붙였다. 발 뒤꿈치를 부딪히는 착 소리가 식당 안을 울렸다. 충성. 육군 본부 감찰실장님께 대하여 받들어 총. 그 구령과 함께 식당을 포위한 모든 특수임무대원들이 일제히 천수련을 향해 경례를 올렸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 정적이 흘렀다. 마동탁의 입이 턱 빠진 사람처럼 벌어졌다. 감찰. 실장. 천수련은 천천히 쓰고 있던 털모자를 벗어던졌다. 눌려있던 희끗한 머리카락이 드러났지만 그 눈빛만은 맹수처럼 형형했다. 그녀는 낡은 등산 점퍼의 지퍼를 끝까지 내렸다. 점퍼가 바닥으로 툭 떨어지자 그 안에서 완벽하게 다려진 정복 셔츠와 넥타이, 그리고 양쪽 어깨에서 번쩍이는 은빛 계급장이 드러났다. 무궁화 받침 속에 박힌 세 개의 별. 대한민국 육군 중장이었다. 천수련이 마동탁을 향해 한 걸음 내디뎠다. 마동탁은 마치 거대한 산이 밀려오는 듯한 압박감에 뒷걸음질 치다 제 발에 걸려 엉덩방아를 찧었다. 마동탁 중령. 자네가 찾던 그 주제 파악 못하는 계집년이 바로 나다. 천수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식당 구석구석까지 파고드는 위험이 서려 있었다. 어디 아까처럼 다시 한번 짓거려보지 그래. 식모년이라고. 밥이나 퍼 나르라고. 내 관절염 걸린 손으로 내 놈 뺨이라도 때려주랴. 살려주십시오. 저는 몰랐습니다. 진짜 몰랐습니다. 장군님인 줄 알았으면 제가 감히. 마동탁은 바닥에 머리를 짓이키며 비굴하게 빌기 시작했다. 바지 가랑이 사이로 축축한 물기가 배어나왔다. 공포에 질려 오줌을 지린 것이다. 천수련은 코를 쥐며 혐오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더럽군. 내 놈이 싼 오줌보다 내 놈의 그 썩어빠진 정신머리가 더 악취가 난다. 헌병단장 뭐하나. 이 쓰레기를 당장 치워. 검찰단장이 영장을 펼쳐들었다. 육군 제21보병사단 예하 100호 대대장 중령 마동탁. 귀관을 군수품 횡령, 특수폭행, 직권남용,
그리고 상관 모욕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헌병 2명이 달려들어 마동탁의 팔을 뒤로 꺾고 수갑을 채웠다. 철컥. 차가운 금소금이 울리자 마동탁이 발악했다. 이거 나. 이거 함정이야. 박부관. 박소대. 너 어디 있어? 내가 다 시킨 거라고 말해. 책상 밑에 숨어있던 박소대가 헌병에게 끌려 나왔다. 그는 마동탁을 보자마자 침을 뱉으며 소리쳤다. 웃기지 마. 내가 시켰잖아. 병사들 고기 팔아서 골프채 바꾸고 룸살롱 간 거 다 내가 한 짓이잖아. 나는 말렸다고. 장군님, 저 인간 스마트폰에 도박 사이트 접속 기록 다 있습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추악한 내분이 벌어졌다. 서로의 죄를 폭로하며 물어뜯는 그들의 모습은 아귀 다툼 그 자체였다. 천수련은 싸늘하게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박소대 대위. 내 놈도 똑같다. 강단이 상병을 폭행하고 의무대 약품을 빼돌린 증거 이미 확보했다. 둘 다 손잡고 사이좋게 영창으로 가라. 거기서 평생 썩게 해주마. 두 사람은 개처럼 질질 끌려 식당 밖으로 사라졌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병사들, 특히 강단이 상병은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아 오열했다.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악마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모습. 그것은 단순한 체포가 아니라 지옥에서 벗어나는 구원의 순간이었다. 천수련은 강단이에게 다가가 흑투성이가 된 손을 잡아주었다. 그녀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식당에서의 소동이 정리되자마자 천수련은 대대장실로 향했다. 마동탁이 쓰던 공간은 집무실이라기보다 호화로운 응접실에 가까웠다. 벽에는 고가의 산수화가 걸려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병사들 생활관에는 있지도 않은 공기청정기와 안마의자가 돌아가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먹다 남은 양주병과 골프 잡지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천수련은 혐오감을 느끼며 마동탁의 가죽 의자에 앉았다. 그때 책상 위에 한라인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발신자 표시 등에는 사단장이라는 글자가 붉게 깜빡이고 있었다. 식당에서 헬기가 뜨고 헌병대가 들이닥쳤다는 보고가 벌써 상급 부대까지 올라간 모양이었다. 천수련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수화기를 들었다. 야, 마동탁, 자네 부대 지금 뭐 하는 건가? 헌병대가 떴다는 게 무슨 소리야? 내가 조용히 처리하라고 했잖아. 본부 알게 되면 우리 다 죽어. 대체 뒷돈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꼬리가 밟혀. 수화기 너머에서 다급하고 짜증 섞인 사단장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그 역시 마동탁과 한패였다는 것이 명백해지는 순간이었다. 천수련은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띠며 입을 열었다. 21사단장. 나다. 천수련. 수화기 너머에서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긴 침묵이 흘렀다. 당황한 기색이 전화선을 타고 전해져 왔다. 천수련 장군님? 아니, 선배님이 왜 그 전화를 받으십니까? 마중령은 어디 가고? 마동탁은 지금 내 앞에 수갑 차고 무릎 꿇고 있다. 그리고 자네가 방금 뱉은 그 말, 뒷돈 관리라는 거. 아주 흥미롭더군. 지금 이 통화 국방부 감찰실로 실시간 녹음 전송되고 있다는 건 알고 있겠지? 서 선배님, 오해십니다. 저는 그냥 부대 관리가 걱정돼서. 오해? 마동탁이 작성한 비자금 장부 34페이지를 펴볼까? 사단장 골프 회동 찬조금 500만 원, 사모님 명품 109입비 지원 300만 원. 날짜와 입금 계좌까지 아주 친절하게 적어놨더군. 자네 부하가 기록 정신 하나는 투철해. 사단장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리며 비명처럼 변해갔다. 장군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지금 당장 헬기 타고 가서 석고대죄하겠습니다. 올 필요 없다. 이미 국방부 합동조사단이 자네 집무실 문을 두드리고 있을 테니까.
군인의 명예를 팔아먹고 어린 병사들 밥그릇 뺏어서 골프 친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될 거다. 옷 벗을 준비나 하고 있어. 천수련은 대답도 듣지 않고 수화기를 쾅 내려놓았다. 전화기 너머의 권력은 그렇게 허무하게 끊어졌다. 그 같은 시각 양구 읍내에서도 대대적인 소탕 작전이 벌어지고 있었다. 마동탁과 결탁해 군수품을 빼돌리고 돈 세탁을 도왔던 대박 정육점과 제1식자재 마트 앞에는 군 수사관들과 경찰차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당신들 뭐야? 나 여기 경찰서장이랑 형동생 하는 사이야. 어디서 행패야? 배가 남산만 한 정육점 사장이 식칼을 도마에 꽂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군 검찰 수사관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압수수색 영장을 그의 이마에 붙여버렸다. 군수품 횡령 공모 뇌물 공여 조세 포탈 혐의입니다. 체포해. 수사관들이 정육점 안쪽의 냉동창고 자물쇠를 절단기로 끊어냈다. 육중한 문이 열리자 그 안에는 기가 막힌 광경이 펼쳐졌다. 군남용 마크가 선명하게 찍힌 쌀 포대 수백 개, 장병들의 체력 증진을 위해 보급된 최고급 한우갈비 세트 라면 박스들이 천장까지 닿을 듯 쌓여 있었다. 백호 대대 병사들이 1년은 좋게 먹고도 남을 엄청난 양이었다. 에이, 이건 보관만 해준 거야. 마 중령이 시켜서 억지로 맡은 거라고. 사장은 사색이 되어 변명했지만 수사관들은 냉장고 깊숙한 곳, 김치통 안에 숨겨진 5만 원권 현금 다발을 찾아냈다. 마동탁이 받기로 했던 이번 달 상납금이었다. 전부 압수해. 쌀 한 톨, 고기 한 점 남기지 말고 다 트럭에 실어. 원래 주인한테 돌려줘야 하니까. 수사관의 지시에 따라 압수된 식자재들이 줄지어 군용 트럭에 실렸다. 읍내 사람들이 그 광경을 구경하며 수군거렸다. 저 집 사장, 군인들 등쳐먹고 떵떵거리더니 꼴 좋다. 천벌 받은 거야. 자식 같은 애들 밥을 뺏어 먹으면 안 되지. 탐욕으로 쌓아올린 성이 무너지는 소리가 양구 바닥을 울렸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가칠봉 능선 위로 붉은 노을이 깔릴 그 무렵 백호대대 연병장으로 2.5톤 트럭 5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들어왔다. 읍내에서 압수해 온 마동탁이 훔쳐갔던 그 식자재들이었다. 트럭 적재함이 열리자 병사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갓 도정한 윤기 흐르는 햅쌀 포대, 선홍색 마블링이 꽃처럼 피어있는 한우 등심, 신선한 야채와 과일 박스들이 쏟아져 내렸다. 그것은 단순한 식량이 아니라 병사들이 잃어버렸던 권리이자 존엄이었다. 천수련은 다시 취사장으로 향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낡은 등산복 차림에 구박받는 식모가 아니었다. 그녀는 정복 상의를 벗고 전투복 소매를 걷어붙인 뒤 리퍼블럭 어브 코리어 아미가 새겨진 국방색 암치마를 둘렀다. 그녀의 모습은 전장을 지휘하는 장군이자 자식들을 먹이기 위해 부엌에 선 어머니였다. 취사반 전원 집합. 천수련의 우렁찬 목소리에 강단위를 비롯한 취사병들이 일렬횡대로 집합했다. 그들의 표정은 여전히 얼떨떨했지만 눈빛에는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지금부터 저녁 작전을 개시한다. 오늘의 작전명은 어머니의 밥상이다. 쌀은 햅쌀로 짓되 윤기가 흐르게 물 조절 잘하고 소고기 묵국에는 무보다 고기를 3배 더 넣는다. 제육볶음은 비계 다 떼어내고 살코기로만 볶아라. 오늘 이 부대에서 배고픈 병사는 단 한 명도 없어야 한다. 실시. 실시. 취사병들의 대답 소리가 취사장을 쩌렁쩌렁 울렸다. 강단위는 떨리는 손으로 칼을 잡았다. 그동안 썩은 무나 썰던 칼이 최상급 소고기를 썰기 시작했다. 도마 위에서 경쾌한 칼질 소리가 리듬을 탔다. 솥에서는 구수한 밥 냄새가, 프라이팬에서는 매콤 달콤한 제육볶음 냄새가 피어올랐다. 하수구 냄새와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던 취사장이 맛있는 향기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병사들이 식당으로 몰려들었다. 하지만 식당 문을 들어선 병사들은 발을 멈추고 웅성거렸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기 때문이다. 배식대에는 맑은 똥국 대신 진한 고기 국물이 김을 뿜어내고 있었고 말라비틀어진 김치 대신 고기와 야채가 풍성한 반찬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심지어 후식으로 딸기와 우유까지 준비되어 있었다. 이거 진짜 먹어도 되는 겁니까? 한 이등병이 겁먹은 표정으로 물었다. 그동안 하도 당한 게 많아서 혹시 이걸 먹고 나면 또 다른 가혹행위가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부터 든 것이다. 배식대 뒤에 서 있던 천수련이 국자를 들고 인자하게 웃었다. 어서 와라. 이건 너희들 것이다. 그동안 못 먹은 것까지 다 먹어. 부족하면 더 줄 테니까 눈치 보지 말고. 천수련이 직접 퍼주는 국을 받아든 병사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았다. 첫 숟가락을 뜬 순간 식당 곳곳에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이내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맛있다. 진짜 고기 맛이 나. 엄마가 끓여준 맛이랑 똑같아. 강단이도 한쪽 구석에서 식판을 놓고 앉았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 씹을수록 달큰한 밥맛이 입안을 가득 채웠다. 뜨거운 국물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며 얼어붙었던 몸을 녹였다. 그동안 차가운 물에 손이 터져가며 만들었지만 정작 자신은 맛조차 보지 못했던 그 밥이었다. 마동탁에게 걷어차여 바닥에 쏟아졌던 그 국물이었다. 강단이는 밥을 삼키지도 못한 채 엉엉 울음을 터뜨렸다. 눈물방울이 국그릇 위로 툭툭 떨어졌다. 천수련은 식당 중앙에 서서 병사들이 밥 먹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쩝쩝거리는 소리, 후루룩 국물 마시는 소리. 그녀에게는 그 어떤 군가보다 웅장하고 아름다운 교향곡이었다. 병사들이 식판을 싹싹 비우는 모습을 보며 천수련의 눈가도 붉어졌다. 그녀는 나직이 입을 열었다. 미안하다. 식당이 조용해졌다. 병사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너희들이 이 추운 최전방에서 고생할 때 못난 지휘관들이 너희 밥그릇 하나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내가 너무 늦게 왔다. 천수련은 병사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별 3개를 단 장군이 갓 입대한 이등병들에게 허리를 굽혀 사과하는 모습. 그것은 권위가 아니라 진정한 존경을 불러일으키는 장면이었다. 지휘관의 제일 덕목은 부하를 배불리 먹이고 따뜻하게 재우는 것이다. 그걸 못하면 장군이 아니라 도둑놈이다. 앞으로 백호대대에서 배고픔은 없을 것이다. 내 명예를 걸고 약속한다. 잠시 후 병사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된 박수가 점점 커지더니 곧 식당이 떠나갈 듯한 함성으로 바뀌었다. 감사합니다. 장군님. 충성. 충성. 환호하는 병사들의 열기 뒤로 창문 밖에는 헌병 호송버스가 마동탁과 부패한 간부들을 싣고 위병소를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들은 어두운 철창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고 식당 안은 밝은 조명 아래 따뜻한 밥심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천수련은 빈 식판을 들고 웃고 있는 강단이와 눈이 마주쳤다. 두 사람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정의는 거창한 구호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병사들의 따뜻한 밥 한 끼 속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마동탁과 그 일당이 헌병 호송차에 실려 사라진 다음 날 아침, 백호대대의 공기는 전날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여전히 양구의 칼바람은 매서웠고 가칠봉 능선에는 하얀 눈이 쌓여 있었지만 병사들이 느끼는 체감 온도는 봄날처럼 따스했다. 천수련 중장은 곧바로 사령부로 복귀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 부대가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시스템이 뿌리내릴 때까지 직접 현장에 남아 지휘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화려한 정복 대신 활동하기 편한 전투복을 입고 제일 먼저 보일러실로 향했다.
그동안 마동탁이 관사로만 돌려놨던 온수배관을 병사들이 사용하는 생활관 샤워장으로 전면 재조정하기 위해서였다. 설비병들과 함께 직접 스패너를 들고 배관을 조이던 천수련은 녹슬고 방치된 보일러 상태를 보고 혀를 찼다. 기름을 아껴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느라 부품 교체조차 하지 않은 탓이었다. 그녀는 즉시 4단 군수참모에게 직통 전화를 걸어 호통을 쳤다. 오늘 당장 새 보일러 모터와 부품 싣고 와. 해지기 전까지 병사들 머리 위로 뜨거운 물 안 떨어지면 자네 옷 벗길 줄 알아. 그 서슬 퍼런 명령에 4단 정비대 트럭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왔고 오후가 되자 샤워장에서는 기적처럼 하얀 김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일과를 마친 병사들이 샤워장에 들어섰을 때 곳곳에서 탄성이 터져나왔다. 그동안은 찬물로 고양이 세수만 하거나 커피포트에 물을 데워 겨우 씻어야 했는데 수도꼭지를 틀자마자 살이 데일 듯 뜨거운 물이 콸콸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다. 강단이 상병도 동기들과 함께 샤워기 아래 섰다. 얼어붙었던 몸이 녹아내리며 긴장이 풀리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울음이 터져 나왔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인간다운 대접을 받는다는 안도감의 눈물이었다. 김이 자욱한 샤워장에서 벌거벗은 청춘들은 서로의 등을 밀어주며 비로소 자신들이 짐승이 아닌 군인임을 존중받아야 할 존재임을 확인했다. 천수련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국군 수도병원에서 헬기로 긴급 공수한 의료진을 대대 의무대에 배치했다. 피부과 전문의와 정형외과 군의관들이 도착해 전 병사를 대상으로 동상 및 영양실조 검진을 실시했다. 강단이는 진료 의자에 앉아 자신의 흉측하게 부르튼 손을 내밀었다. 군의관은 혀를 차며 최고급 연고를 듬뿍 바르고 붕대를 감아주었다. 고생 많았다. 이거 바르고 일주일만 쉬면 3살이 돋을 거야. 그동안 물 한 방울도 묻히지 마. 강단이가 하지만 밥을 해야 합니다라고 머뭇거리자 뒤에서 지켜보던 천수련이 다가와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밥은 내가 한다. 아니, 사단에서 파견 나온 조리병들이 할 거야. 너는 나을 때까지 숟가락 들 힘만 남기고 푹 쉬어. 이건 명령이다. 그 따뜻한 명령에 강단이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 눈물을 훔쳤다. 부대의 식단은 매일이 잔치였다. 마동탁이 횡령했던 예산이 환수되고 천수련이 육군 본부 예비비까지 끌어온 덕분에 식탁에는 맵기 고기 반찬과 신선한 과일, 그리고 갓 구운 빵과 우유가 넘쳐났다. 더 이상 병사들은 눈치를 보며 밥을 남기거나 배고픔에 건빵을 훔치지 않아도 되었다. 천수련은 식사 시간마다 식당 입구에 서서 들어오는 병사들 한 명 한 명의 눈을 맞추며 인사했다. 많이 먹어라. 아프지 마라. 그 짧은 말 한마디가 병사들에게는 그 어떤 명약보다 큰 위로가 되었다. 부대원들의 얼굴에는 점차 핏기가 돌았고 움츠러들었던 어깨가 펴졌다. 지옥 같던 백호 대대가 비로소 사람 사는 곳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한편 국방부 헌병대 지하 조사실에 갇힌 마동탁의 꼴은 처참했다. 계급장은 뜯겨나갔고 포승줄에 묶인 채 수의를 입은 그는 더 이상 아나무인 대대장이 아니었다. 그는 조사관 앞에서 밥이 맛이 없다느니 방이 춥다느니 투정을 부렸지만 돌아오는 건 비웃음뿐이었다. 조사관은 식판 하나를 마동탁 앞에 툭 던졌다. 멀건 콩나물국에 깍두기 2개. 그것은 마동탁이 병사들에게 먹였던 바로 그 쓰레기 식단과 똑같은 구성이었다. 왜요? 입맛에 안 맞습니까? 당신 부하들은 1년 내내 이걸 먹고 훈련 뛰었습니다. 당신도 똑같이 겪어봐야죠. 마동탁은 분노로 식판을 엎으려 했지만 배가 너무 고파 결국 허겁지겁 국물을 마실 수밖에 없었다. 그 비굴한 모습은 CCTV를 통해 기록되고 있었다. 수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마동탁의 집과 처가 차명 계좌에서 쏟아져 나온 현금 다발과 골프 회원권,
유흥업소 출입 기록들은 그가 빠져나갈 구멍을 원천 봉쇄했다. 그와 결탁했던 사단장 역시 보직 해임되어 옷을 벗었고 뇌물을 바쳤던 지역 유지들은 줄줄이 구속되었다. 양구 바닥을 주름잡던 비리 카르텔이 천수련이라는 거대한 태풍에 의해 뿌리째 뽑혀 나간 것이다. 백호대대 연병장에서는 작은 축제가 열렸다. 천수련이 주최한 단결 활동이었다. 하지만 과거 마동탁이 열었던 간부들만 배를 채우고 병사들은 시중을 들어야 했던 가짜 축제가 아니었다. 춘천에서 온 푸드트럭들이 연병장을 가득 메웠고 닭강정, 피자, 탕수육 냄새가 진동했다. 이번에는 병사들이 주인공이었다. 천수련은 팔을 걷어붙이고 직접 숯불 앞에서 고기를 구웠다. 그녀의 얼굴은 숯검댕이 묻어 거뭇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환하게 웃고 있었다. 줄 서라. 오늘은 내가 고기 굽는 아줌마다. 많이 먹는 놈이 제일 예쁜 놈이다. 병사들은 환호하며 천수련이 구워주는 고기를 받아 먹었다. 강단이는 한 손에 붕대를 감은 채 동기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노래를 불렀다. 마동탁 밑에서 억눌려 있던 흥이 폭발했다. 그들은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며 그동안의 서름을 허공으로 날려보냈다. 천수련은 멀찍이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캔커피를 들이켰다. 그녀의 낡은 전투화 끝이 장단에 맞춰 까딱거렸다. 그때 헌병대 조사 결과가 뉴스를 통해 보도되었다. 병사들은 생활관 TV 앞에 모여 마동탁이 고개를 푹 숙인 채 검찰단으로 이송되는 장면을 지켜보았다. 뉴스 자막에는 군납 비리 척결, 부패 지휘관 전원 구속이라는 문구가 붉게 빛나고 있었다. 쌤통이다. 이제 두 다리 뻗고 자겠다. 병사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그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 자신들을 괴롭히던 악이 심판받았다는 사실이 주는 거대한 안도감이었다. 강단이는 화면 속의 마동탁을 보며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욱신거리던 통증이 씻은 듯이 사라진 것 같았다. 한 달 뒤 백호대대는 완전히 다른 부대가 되어 있었다. 새로운 대대장이 부임했다. 천수련이 직접 면접을 보고 고른 덕망 있고 청렴한 인물이었다. 그는 취임 첫날 취사장에 들러 밥맛을 보고 병사들의 잠자리를 살피는 것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천수련이 닦아놓은 시스템은 견고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이제 그녀가 떠날 시간이었다. 천수련은 일부러 이별식을 거부했다. 병사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였다. 그녀는 새벽 일찍 짐을 챙겨 조용히 지휘관 차량에 오르려 했다. 위병소만 빠져나가면 끝이었다. 하지만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연병장을 도는 순간 운전병이 당황하며 브레이크를 밟았다. 실장님, 저기 좀 보십시오. 차창 밖으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연병장에서 위병소까지 이어지는 길 양옆으로 500명이 넘는 전 대대원이 도열해 있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다. 새벽같이 일어난 병사들이 그녀를 배웅하기 위해 인간띠를 만든 것이다. 그들의 손에는 촛불 대신 반짝이는 숟가락과 식판이 들려 있었다. 아침 햇살을 받아 은색으로 빛나는 식판들의 물결은 마치 별들이 내려앉은 은하수 같았다. 천수련은 차에서 내릴 수밖에 없었다. 그녀가 차 문을 열고 나오자 정적이 흘렀다. 맨 앞줄에 서 있던 강단이 상병이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의 손은 붕대가 풀려 있었고 말끔해진 새살이 돋아 있었다. 강단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또렷하게 외쳤다. 받들어 총. 그 구령에 맞춰 500명의 병사가 일제히 거수 경례를 올렸다. 충성. 함성이 양구의 골짜기를 뒤흔들었다. 강단이는 품에서 작은 액자 하나를 꺼내 천수련에게 내밀었다. 그것은 병사들이 롤링 페이퍼로 쓴 편지들과 천수련이 고기를 구워줄 때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가운데에 박힌 낡은 숟가락 하나였다. 장군님. 아니, 이모님.
저희 밥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숟가락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강다니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천수련은 액자를 받아들고 강다니를 와락 끌어안았다. 그녀의 눈에서도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다. 천하의 천수련 중장, 호랑이 감찰실장이 병사들 앞에서 아이처럼 눈물을 보인 것이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가 해준 건 밥 한 끼였지만 너희가 나에게 준 건 내 군 생활 전체의 의미였다. 천수련은 병사들을 향해 소리쳤다. 너희는 군인이기 전에 누군가의 귀한 아들이고 이 나라의 미래다. 절대 아프지 마라. 억울한 일 당하지 마라. 만약 또다시 누가 너희 밥그릇을 건드린다면 그때는 지옥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박살을 내주마. 알겠나? 알겠습니다. 천수련은 다시 차에 올랐다. 차가 멀어질 때까지 병사들은 경례를 풀지 않았다. 백미러로 보이는 그들의 모습이 점처럼 작아질 때까지 천수련은 뒤를 돌아보았다. 계절이 바뀌고 양구에도 봄이 왔다. 강다니는 병장이 되었고 취사반의 왕고참이 되었다. 그는 새로 들어온 신병에게 밥을 푸는 법을 가르치며 항상 이렇게 말했다. 야, 밥은 꾹꾹 눌러 담아. 고기는 무조건 많이 주고. 옛날에 어떤 전설적인 이모님이 그랬어. 밥심으로 나라 지키는 거라고. 백호대대 식당 한쪽 벽에는 작은 액자가 걸려 있다. 앞치마를 두르고 환하게 웃고 있는 천수련 중장과 병사들의 사진. 그 아래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다. 별은 높은 곳에서 빛나지만 사랑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 여기 우리의 어머니가 다녀가셨다. 천수련이 남긴 따뜻한 밤 냄새는 백호대대의 전설이 되어 혹독한 추위가 다시 찾아와도 병사들의 마음을 덮여주는 영원한 난로가 되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